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객관식 종합반 재무회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회계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저희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략하게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1차 시험 재무회계 출제 경향부터 좀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 이제 1차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 수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수업 따라오시면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지 이 정도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재무회계 회계학 일부 시간이 늘었죠. 그죠? 회계학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0문제 80분이었는데 90분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한 문제당 이 시간 분배가 1.8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무회계 한 50분, 그다음에 원가랑 정보회계 한 30분을 썼었는데, 근데 10분이 늘어서 재무회계에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요 재무회계 35문제, 35문제 푸는데 한 60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재무회계 시간이 늘어서 아마 계산 문제 양이 좀 많아지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1차 시험 문제는 어떤 문제에서 딱 단기 손익이 미친 영향이 얼마냐 이런 것도 하나 물어보고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 유형이 많았었는데, 근데 어떤 유형도 있냐면 그 문제 자료를 주고 보기 5개에서 다른 것들을 다 물어봐요. 그래서 뭐 유형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재평가 모형에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뭐 재평가 손실이 얼마냐,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냐, 뭐 자본 총계 미친 영향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기 5개에서 따로따로 물어보면서 계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이 는 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반면에 뭐 문제 수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똑같이 50문제 중에서 35문제가 재무회계고, 그 중에서 평년 기준으로 계산 문제가 25문제, 말 문제가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작년 같은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 문제가 12문제여서 조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평년으로는 10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말 문제와 계산 문제의 비중이 이렇게 되고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말 문제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 문제는 대비해서 맞출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단원들이 한정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 6가지, 7가지 단원 정도는 출제되는 말 내용들이 정형화되어 있고 어디가 이제 나온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여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단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당이익에서 말 문제가 뜬금없이 나온다. 그다음 리스는 좀 나오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어디가 있을까요? 주식기능보상 이런 데서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별도로 그런 말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뭐 기준서를 읽는다든지 기본서를 뒤져본다든지 공부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요. 그죠? 계산 문제 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말 문제를 위해서 기본서를 다시 읽어본다?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거냐면, 저희가 이 재무회계 단원에서 말 문제가 주로 나오는 이 파트들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급 회계 쪽도 몇 단원인데, 근데 고급 회계 쪽 말 문제는 정말 이제 다른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대비하기 쉽지는 않고, 이렇게 주로 나오는 단원들 위주로만 말 문제 대비할 거예요. 그럼 다른 단원들에 나오는 말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계산 문제를 공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론 내용 설명드리는 거를 이제 다시 복습하실 때 보시면서 계산 문제를 통해서 대비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 문제 이거 더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말 문제 공부를 더 하시면 계산 문제 공부량이 줄어듭니다. 세법 공부량이 줄어들고 다른 과목에서 공부해야 될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다른 내용 공부해서 점수를 덜 따기 위해서는 말 문제를 조금 공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말 문제는 이렇게 7단원. 개념체계부터 시작해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충당부채, 금융자산부채, 투자부동산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해서 대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이론 솔루션 책을 보시면은 이 이론 솔루션 책이 말 문제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론 솔루션 책 보시면은 각 단어 맨 뒤에 OX 퀴즈가 있거든요. OX 퀴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2페이지, 49페이지, 52페이지 이런 데 보시면은 실제 기출되었던 말 문제들을 다 수록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기출 문제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붙여넣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올해 2024년도는 이 책이 나온 후에 문제가 나와서 2024년도 기출은 넣어놓지 못했고, 2023년도까지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말 문제의 보기들을 하나하나 넣어놓고 기출 표시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 문제는
각 단원들 공부하시면서 뒤에 OS 퀴즈 이렇게 밑에 답 가려놓고 복습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눈에 바르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말 문제는 이 OX 퀴즈로 대비하시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중요한 말 문제 그 문장들은 몇 개 또 체크하고 넘어갈 거니까 말 문제는 그 정도로 끝내시고 그다음 계산 문제.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 25문제에 대한 계산 문제인데요. 일단 그 계산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빈출되는 주제와 지역적인 주제, 그리고 기본 문제. 빈출적인 주제라고 하더라도 뭐 기본서 예제 수준의 기본적인 문제와 함정을 넣어놓은 응용된 주제, 응용된 문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쪽은 제가 당연히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적인 주제인데 그 응용이 된다? 아마 1차 시험은 이런 내용들은 아마 35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정도이기 때문에 이쪽은 당연히 대비하시면 안 되겠고, 그리고 이 지역적인 주제 중에서 기본적인 주제는 일부만 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심화 문제 이런 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부만 대비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2차 시험에 한두 번 나왔던 그런 지역적인 주제를 나올 것을 대비해서 공부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기출 솔루션 기본편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 문제냐면 요쪽. 네. 빈출된 주제. 여태까지 자주 나왔던 주제들 위주로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 500제 안에 여태까지 나왔던 그 기출 문제들 중에서 중복된 주제들은 다 덜어내고, 그리고 그 대표 문제들에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다 메꿔서 그래서 꼼꼼하게 빈출된 주제들은 다 커버할 수 있게 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들은 다 수록해놨고, 나오지 않은 문제들도 이러한 주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뭐 별에나 아니 만든 문제에 커버를 해놨으니까 500제만 꼼꼼히 보시면은 최소한 이 35문제, 이 25문제 계산 문제 중에서 20문제 이상은 안정적으로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이죠, 시간. 이 문제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요 60분 내에 풀 수 있느냐. 그래서 뭐 말 문제 한 문제 푸는데 1분씩 쓴다고 한다면 말 문제에서 10분을 쓰면은 계산 문제는 50분을 쓸 수 있죠. 그럼 그 50분 만에 25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한 문제당 2분을 쓴다고 한다면 이게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한 문제 푸는데 2분을 쓴다? 그러면은 한 30초에서 1분 정도는 그 내용을 읽어보고 그다음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자료 정리하고 계산까지 해서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는데 2분 컷 내로 푸시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을 푸시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요 기본 문제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빈출 문제라고 하더라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빠르게 시간을 끊어내면서 최대한 빠르게 풀어내는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거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쉽네. 문제 보자마자 답이 보이네. 이런 이제 그 관점으로 접근하다가는 실제 시험장에서 자료 방식, 제시 방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또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가 아니라 A 다음 걸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보는 방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손도 못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형화된 문제를 빠르게 기기적으로 푸는 연습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주제를 위해서 기계적이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시게 된다. 글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1차 시험에 재무회계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말 문제는 이 정도만 대비할 것이다. 계산 문제도 이런 지역적인 주제들은 저희가 배제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 지역적인 주제를 왜 배제하고 접근 방식을 이렇게 가져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차 시험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시험이 개편되는 건 다 아시고 계실 거죠, 그죠? 그래서 2025년도에 시험이 개편되면서 이건 금감원 오피셜로 나온 얘기인데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계속 늘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3,000명, 그죠? 네, 3,000명.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서 그걸 어디다 써먹느냐? 1차 시험 그 합격증을 자격증처럼 쓰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무 이 회계사 시험에 학생분들이 몰리고,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 회계 관련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2차 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1차 시험 합격만으로도 충분히 회계 실력이 있다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1차 시험 합격증을 그냥 다른 자격증처럼 쓸 수 있게 해준다고, 이건 금감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정책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부터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과거에 하셨던 분들까지도 1차 시험 합격증을 배포해서 그래서 자격증처럼 쓸 수 있게, 그래서 어디 회사 입사할 때 좀 스펙처럼 쓸 수 있게 허용해주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이미 결정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 수는 계속 아마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은 1차 시험 난이도는 점점 쉬워지겠죠. 실제로 2023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1차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죠. 네, 쉬웠습니다. 들은 얘기로 쉬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느냐? 쉽게 막 직업적인 내용들, 연습서. 물론 2차 시험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미리 연습서 같은 거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미리 보시면은 동차기엔 훨씬 편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저희는 1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1차 시험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까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 핀트가 좀 달라요. 어려운 내용, 지엽적인 내용까지 공부해서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을 맞춰서 합격하느냐, 아니면 기본적인 문제들, 쉬운 문제들을 빠르게 기기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합격하느냐, 이런 이제 좀 접근 방식의 차이인데, 저는 1차 시험만을 위해서는 후자가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4년도 기출 그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어떤 얘기가 나온 적이 있냐면, 다 아는 문제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 문제를 다 알아요. 다 그냥 뭐 기본서나 아니면은 이 기본적인 객관식 책에서 보셨던 문제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 이게 예전 같았으면 어려운 시험은 이게 풀어야 될 문제, 풀지 말아야 될 문제들이 확연히 나뉘거든요. 이건 풀었다가는 그냥 이 시간에 잡아먹혀서 다른 문제 건들지 못한다. 이런 문제들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이건 풀지 말고 풀어야 될 문제만 맞춰서 합격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확연하게 나뉩니다. 근데 2024년도 이 시험은 아까 보셨던 그 계산 문제 25문제가 다 평이해 보여요. 다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 풀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랐네. 그래서 한 30번 정도 풀다가 뭐 이제 그냥 OMR 카드 다 찍어서 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하락했다고 해서, 시험 문제 난이도가 하락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시험 문제가 쉬운 거하고 합격하기 쉬운 건 다른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가 쉬울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문제들을 빠르고 기계적으로 풀어서 그 속도를 올리고 정확성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문제가 좀 쉬워졌으니까 회계에 뭐 좀 이제 이런 그 기본편만 보고 대충 기출 문제 풀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아는 문제 풀고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푸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적인 경쟁자, 이거 좀 많이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의 실적인 경쟁자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제껴서 이겨내야 될 분들은 지금 연습서를 보고 계시는, 지금 객관식 책을 안 보고 계시는 그런 실력자들. 그래서 보통 저희 이 회계사 시험의 커리큘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보통 평균적인 그 합격 이 과정이 초이생 탈락하시고, 제시했는데 연습서 보시다가 좀 안 돼서 다시 객관식 듣다가 또 좀 약간 미끄러지시고, 30대 이제 연습서 제대로 각 잡고 봐서 이제 연습서 완벽하게 소화하시고, 그리고 나서 1차 시험 붙으신 다음에 유예되시고, 그리고 나서 합격하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5년 커리큘럼, 4년에서 5년 정도 평균 그 합격자 공부 수험 기간이 3.9년이에요. 평균이. 그래서 보통 이제 5년 정도 이제 공부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훌륭히, 평균보다 조금 더 하긴 했지만 그래도 훌륭히 합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아까 30대 연습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1차 시험 보시는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경쟁자예요. 지금 연습서 보시는 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시험 문제가 쉬워졌네? 쉽게 공부할 수 있겠네? 이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이런 단계를 다 밟고 넘어가서 연습서를 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더 치열하게, 더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게.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그냥 설렁설렁 푸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치열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재고, 틀린 부분도 꼼꼼하게 리뷰하고, 다음번에 안 틀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산기 하나하나 치는 순서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수업 시간에 제가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 다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차 시험 난이도는 하락했지만 붙는 게, 합격하는 게 하락한 건 아니다. 합격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잘하고요. 그다음 저희 수업 일단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뭐 당연히 이론 설명하고 문제 유형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틀 적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은 이론 솔루션 책을 통해서 이론 정리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론 솔루션 책을 통해서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들 정리. 이 녀석은 이론 솔루션 책에도 있긴 한데, 저희 기출 솔루션 책 이 문제집을 보시면은 문제 다룬 첫 시장마다 주제별 이론 요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보시면 되냐면 기출 솔루션 책 50페이지에
50페이지에 주제별 이론 요약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들별로 어떤 문제풀이 툴을 써서 푸는지,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든지 표를 그리든지 아니면 회계 처리하는지 이런 문제 유형별 접근 방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별 접근 방식을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유형별 접근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래서 응용된 문제가 나와도 똑같은 문제풀이 틀을 써서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필요한 여러분들이 객관식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친구예요, 친구. 문제 유형 정리하고 문제풀이 틀을, 뭐 왁구라고 하죠. 문제풀이 틀을 익히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한 공부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 강의나 아니면은 뭐 2차 연습서 강의 이런 것들 들으시면서 문제 뭐 이론 내용들, 그다음에 문제에 주어지는 함정들 이런 것들은 다 잘 정리하셨을 텐데 이 녀석을 그대로 문제풀이에 적용해서 빠르게 기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등장하는 주제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그 풀이 과정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 정리하는 뭐 표, 그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흩뿌려진 자료를 여러분들의 문제풀이에 맞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수 없이 빠르게 풀게 하기 위해서 문제풀이 틀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다른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제별 이유는 요약에 잠깐 말씀드릴 것은 거기 뭐 50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수익인식의 5단계, 뭐 2번에 재무제표 표시 이렇게 해서 그 타이틀에 절이 쓰여 있죠. 몇 절 몇 절 쓰여 있는데 그게 이론 솔루션 책에 이제 절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독 돌리실 때 주제별 이론 요약을 보시면서 회독 돌리시면 되는데 근데 그 주제별 이론 요약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 거기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해당 이론 솔루션 책에 가셔서 그 해당 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수익 단원에 몇 절 가면은 요 내용이 있다라는 걸 표시해 놨으니까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저희 필기노트가 제공됩니다. 이 필기노트는 뭐냐면 제가 PPT를 수업 시간에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판서를 쭉 쓸 텐데 요 판서 내용들을 그냥 프린트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제가 수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리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업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필기노트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 물론 수업 시간에 제가 이 칠판에 쓰는 판서 내용 중에 일부를 필기노트에 쓸 수 있는데 근데 그 필기노트로 공부를 끝내시면 안 돼요. 이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드시 이론 솔루션 책에다가 단권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나중에 내가 보겠지? 이런 생각. 그래서 요거 공부해 놓은 거 이거 내가 나중에 보겠지? 뭐 프린트를 받은 거 나중에 보겠지? 아니면은 문제집 뭘 풀었는데 요 기출 문제집 내가 나중에 보겠지? 이런 생각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볼 시간이 없어요. 그죠? 결국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보는 것은 각 과목별 한 권씩, 과목마다 한 권씩 볼까 말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권화가 필요해요. 하나의 책에 여러분들의 모든 공부 내용들을 다 녹여놓은 그 단권화된 책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론 솔루션 책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단권화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단권화는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이제 지금 9월 달인데 9월부터 12월 달까지 객관식 공부하시고 1, 2월 달에 이렇게 해서 회 더 돌리신 다음에 2월 말에 1차 시험 보시죠. 근데 1차 시험 보실 때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냐면 이 1차 시험이 뭐 2월 28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2월 27일 이 하루 만에 전 과목을 1회독 하셔야 됩니다. 전 과목 1회독.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공시험 겹칠 때도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 전공시험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4개 겹쳤다. 그럼 쉬운 거 2개는 그 전전날에 보고 어려운 거 2개는 전날에 보고 전공시험 보죠. 그럼 전전날에 봤던 그 전공시험은 망합니다. 그죠? 사람 머리랑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전전날에 본 거 다음 날까지 기억이 나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전전날에 본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전날에 전 과목 조금이라도 한 번씩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전 과목 1회독을 목표로 해서 뭐 일주일 동안 1회독 하시고 한 달 동안 뭐 1회독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독 시간을 줄이시면서 하루 전에는 1회독을 하셔야 되는데 요 하루 전날에 전 과목 1회독 하기 위해서는 단권화된 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세법 4시간, 경제학 4시간, 재무회계 3시간, 뭐 경영학 뭐 30분, 원가 관리 30분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해서 전 과목 1회독 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 이 객관식 책 또는 기출문제집 이런 것들을 4시간 만에 볼 수 없어요. 이미 단권화된 책이 필요합니다. 그 단권화된 책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이론 내용, 중점 내용들,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이제 문제풀이하면서 틀렸던 내용들. 근데 문제풀이가 이 기출 솔루션 책 한강 푸실 거 아니시죠? 기출 솔루션 책도 풀고 기출 문제집도 풀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나중에 모의고사 책, 제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푸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풀이하면서 틀렸던 내용들도 다 이 책에 녹여서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그 녹인 책, 단권화된 책 하나만 보시면은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권화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필기노트에 프린트물을 드린 것은 수업 시간에 한번 보시고 복습하시면서 이론 솔루션 책에 옮겨 적으시고 그리고 버리세요.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들고 가서 이거 객관식 과정제에서 이제 이거 마칠 때까지 이거 다 저장해가지고 요거로 공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것만 보다 보면 이론 솔루션 책도 안 보고 또 이론 솔루션 책도 안 보다 보면은 뭐 기출 문제집도 이제 풀고 나서 버리고 단권한 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책을 정하셔서 거기에 옮겨 적으셔라. 다만 이제 이 이론 솔루션 책에 단권화 하실 때 뭘 좀 활용하시면 좋냐면 포스트잇이나 이건 너무 뭐 잔소리 같은데 리갈지 예전에도 제가 뭐 기공학 때 말씀드렸었는데 리갈지 활용을 좀 하세요. 그래서 저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남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줄 쫙쫙 가인 노란색 그 종이 있죠. 옥스포드지 이거. 그래서 요 리갈지를 이론 솔루션 책보다 조금 더 작은 계산기만한 사이즈 같은 리갈지가 있습니다. 요거 사셔가지고 그 필기노트에 적어놨던 내용들 바로 이론 솔루션 책에 적으면은 또 나중에 지워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리갈지 활용하셔서 그래서 껴놨다가 뭐 필요치 않으면 버리셔도 되고 아니면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새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좀 수정할 수 있게 이런 메모장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단권화 미리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해석. 해석하실 때 단권화 해야 된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복습하시면서 어떻게 수업을 또 따라오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회독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3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3회독을 하셔야 되는데 1회독 때는 강의 들으면서 문제풀이 복습을 하시니까 잘 돼요. 문제도 잘 풀리고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2회독 때는 혼자서 이론 내용 보시고 복습을 하셔야 되다 보니 이게 쉽지가 않죠. 수업 들으면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잘 풀렸는데 혼자서 풀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2회독 때 많이 꼬꾸라치시죠. 복습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고 답 보고 아이씨 틀렸네. 내가 알면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건 실수다. 그래서 대충 문제에서 틀린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잘 안 되게 되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2회독도가 제일 중요해요. 2회독 때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3회독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문제집 풀 때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2회독 때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론 뭐 이론 내용 보고 복습하실 때 틀린 부분을 다 점검하셔야 되는데 3회독 때 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3회독 때 또 틀려도 똑같이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틀린 부분을 다시 이론 내용 찾아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다 2회독 때 정리가 끝나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2회독 때 여기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3회독 때 또 틀리게 돼 있어요. 2회독 때 틀린 문제 중에서 3회독 때 다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체 틀린 문제 중에서 한 10% 내입니다. 그래서 2회독 때 틀린 문제는 반드시 3회독 때 틀리게 돼 있는데 근데 그때 2회독 때 틀린 문제들 복습하면서 시간 왕창 들이시고 그 왕창 들인 시간 다시 사라진 다음에 제로 베이스에서 3회독 하면서 다시 틀린 문제 또 다시 복습하시면서 왕창 시간 들이시고 그래서 실수를 계속 반복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회독 때 틀린 건 괜찮아요. 여기서 회독하시면서 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틀린 건 괜찮은데 그 내용을 발판으로 해서 3회독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이미 2회독 때 정리가 다 되셔야 됩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 함정을 놓쳐 틀렸는지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틀리지 않게 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정리해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맞출 수 있게 또 틀리더라도 왜 틀렸는지를 바로 알아챌 수 있게 이미 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계단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1회독 때 계단 올라가고 2회독 때 계단 오고 3회독 때 계단 올라가는데 여기서 2회독 때 계단 올라가 발판을 마련해 줘야지 여기서 올라가지 여기서 발판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다시 여기서 1회독 수준의 실력에서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판을 마련해 두셔라. 그래서 오답 정리를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라? 이거는 제가 뭐 학생분들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틀리고 어떤 부분을 스케치를 못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잘 파악하셔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2회독 잘 하셨으면 3회독 때부터는 이론을 안 보고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쉽진 않겠지만 이론을 안 보고 복습하셔야 돼요. 왜냐? 이론 보고 복습하시게 되면 이때부터는 다 보고 문제 푸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주제별 이런 내용들 공부하지 마시고 바로 문제를 푸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회독을 돌리시면서 계속 이론 보고 복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 이론 보고 복습하는 것은 답지 보고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 풀리는 거 가지고 내가 실력이 꽤 괜찮아졌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이론 보고 문제 풀지 못하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2회독 때 정리한 거 가지고 평소 실력대로 3회독 때 진행하시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독을 늘리시다가 최소 3회독 이상 하시고 정답률이 요 책, 기술일전 기본편 요 책의 정답률이 70% 이상 나오면은 그래서 한 단원 풀었을 때 그 단원 내에 안에 문제들 중에서 한 70% 이상 맞춘다. 지역적인 문제는 좀 틀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맞춘다라는 느낌이 오시면은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느냐? 기출문제집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기출문제집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 기출문제집 푸실 때는 시간을 재고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시간 제거 푸는 게 쉽진 않아요. 시간을 재려고 해도 최소 문제 푸는데 4분, 5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시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문제풀이 과정이 익숙해지셨다면 그때부터 기출문제집으로 넘어가셔서 시간 재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푸시고 뭐 다른 모의고사 책 푸시고 뭐 파이널 책 푸시고 그런 책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요 정도? 네, OT 요 정도 30분이나 했네요. 마무리 짓겠습니다.